네, 제가 이제 계속 설명한 이제 요 부분을 따로 빼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설명한 부분은 이제 요 부분이에요. 요게 이제 무슨 말인지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은 트레인이랑 테스트가 이제 분리되어 있는 이러한 상태에서 이제 스케일링 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일단 어떠한 상이냐면은 주어진 자료가 통으로 있지 않고 그 트레인과 테스트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러한 상황이겠죠. 그러니까 x라는 애가 1, 2, 3, 4, 5 곱하기 1.6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죠. 그냥 이렇게 하겠다. 명확하게 씁시다. 이렇게 되고 여기에서 x는 이제 2차원 자료 구조로 얘가 보통 그 스케일러는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컬럼 벡터 형태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트레인이고요. 테스트는 1, 2, 3, 4, 5가 아니고 1.5, 2.5, 그 다음에 3.5 이렇게 이제 세 개의 값만 있다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x하고 xx는 이제 1, 2, 3, 4, 5, 그 다음에 1.5, 2.5, 3.5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아래와 같이 이러한 자료를 이제 그 스케일러를 이용해서 0과 1 사이에 이제 그 값들로 이제 변환을 하고 싶어요. 일단 잘못하는 경우 어떻게 하냐면 그 사이클런의 프리 프로세싱 인맥스 스케일 이렇게 해서 이제 x 이렇게 하고 이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죠. 잘 됐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거 보니까 약간 그 뭔가 이제 잘못 돌아간다라는 느낌이 확 들죠. 왜냐하면은 지금 여기에서는 그 0이 의미하는 게 1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5가 의미하는 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 테스트에서는 0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1.5예요. 그러니까 트레인에서 0이 의미하는 거랑 테스트에서 0이 의미하는 거는 이제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이러면 안 되겠죠, 당연히. 뭐 진짜 극단적으로 생각해서 트레인에서는 0이 의미하는 게 뭐 남자였고 그런데 이제 테스트가 하니까 0이 의미하는 게 여자고 이러면 당연히 학습이 제대로 될 리가 없죠. 그렇죠? 예측이 제대로 될 리가 없죠. 그러니까 트레인에서 의미하는 게 이제 테스트에서 의미하는 거랑 이제 그 똑같아야 되는 이러한 그거를 좀 직관적인 이유를 생각을 하면 이게 딱 봐도 이제 잘못했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이러한 상태에서 여기 xx 1.5라는 값은 어떻게 되느냐 0과 0.25 0과 0.25 사이의 이제 값으로 얘가 1.5가 이제 스케일링 돼야 되고 그쵸 뭐 그런 식으로 돼야 되겠죠. 그거를 하려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냥 그 스케일러를 쓰면 돼요. 프리 프로세싱 그 민맥스 스케일러를 하나 만들어서 노른애를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가 이제 fit을 시킵니다. x를 fit 시키고 일단 여기에서 x를 트랜스폼 시키게 되면 여기까지 떨어지죠. 그다음에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요게 우리가 학습 같은 거잖아요. x를 넣어가지고 내가 스케일링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이제 학습 정보를 주고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x를 트랜스폼해라 뭔가 이제 적절하게 잘 바꿔라라는 의미가 되는데
그 학습된 정보를 바탕으로 x만 하는 게 아니고 xx도 나중에 해봐 라고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요렇게. 그쵸? 요거는 이제 합리적이죠. 이 위에랑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원래는 이제 x가 1, 2, 3, 4, 5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1.5였는데 얘가 이제 0에 해당되는 애고 얘가 이제 1에 해당되는 애니까 요거는 이제 1.5에 해당되는 애여서 이게 요거하고 요거의 중간값이 얘가 이제 잘 들어가 있죠. 그쵸? 그래서 원래 이제 데이터 x하고 xx를 비교해 보면은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변환이 된 게 좀 더 그전보다 합리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딱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 동시에 변환을 유지하는 상황에서는 학습 데이터에서 이제 했던 스케일 방식 있죠. 그거를 기억해 놨다가 테스트 데이터를 나중에 스케일링 할 때 그 학습 데이터에서 스케일링하는 방식을 기억했다가 적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스케일러라는 애를 만들어서 너는 이거를 공부를 해. 그 다음에 그 공부한 거를 바탕으로 x를 트랜스폼해. 그 다음에 공부한 거 기억하고 있지? 그거를 바탕으로 x도 트랜스폼해.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를 하는 게 코드를 처리하는 게 더 이제 올바른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거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이게 방법 1이고, 그렇죠? 방법 2는 뭐 이 fit 트랜스폼을 합치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럼 얘는 이제 학습을 하고 변환을 바로 한 거죠. 그 다음에는 학습이 이미 돼 있으니까 여기에서 뭐만 하면 되겠어요? 변환하라는 명령만 주게 되면은 이러한 방식으로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되게 그 당연해 보이지만 또 당연하지 않은 그런 질문을 할 건데 이 스케일된 값이 있죠. 이 스케일된 값은 항상 0과 1 사이에 있나요? 지금 이제 그래 보이죠. 민맥스 스케일러로 치면은 이제 맥스를 1로 잡고 민을 0으로 잡으니까 항상 변환된 이후의 값이 0과 1 사이에 있을 것 같죠. 요게 그 꼭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아마 지금 이 위에 있는 B를 잘 이해를 하셨으면은 느낌이 좀 오실 텐데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봅시다. 여기를 바꿀게. 여기를 얘를 3.5를 여기다 갖다 놓고 요거를 이제 5.0으로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x를 딱 보니까 x는 이제 제일 큰 값이 원래 5였는데 4가 되었네요. 그쵸? 그럼 얘가 1로 떨어지고 여기는 0으로 떨어지고 나머지는 그 사이에 있는 값으로 떨어지겠죠. xx를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x는 1이 나중에 이제 0으로 변환될 거고 그 다음에 4가 1로 변환될 건데 xx의 값을 보니까 그리고 1.5는 뭐 어떤 적당한 값으로 나오고 2.5는 어떤 적당한 값으로 나오겠고 5는 어떻게 되지? 지금 4가 1이잖아요. 5는 어떻게 되죠? 1보다 그럼 커야 될 것 같죠.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제 변환된 거는 이제 4가 그 전에는 맥스였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적용을 해보면은 당연히 사이클러 프리 프로세싱 민맥스 스케일러 이렇게 핏 트랜스폼 x하고 스케일러 트랜스폼 이렇게 하게 되면은 1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4가 1이니까 5는 이제 그거보다 이제 커야 되겠죠. 그래서 이 그 요게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스케일된 값이 1보다 이제 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민맥스 스케일러가 그 0과 1 사이에 있는 게 이제 좋지 않겠냐. 그래서 그 혹시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어진 데이터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이 데이터를 스케일을 위해서 잠깐 합쳐요. mp concat 이렇게 하면 이제 합쳐지죠. 1, 2, 3, 4, 3.5 요까지가 이제 트레인, 그다음에 여기 밑에 이제 붙어 있는 게 이제 테스트죠. 이 합친 데이터에서 스케일링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5가 제일 크니까 5가 1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나머지는 이제 적당히 그 사이에 이제 값에 낑겨 넣어줘서 들어가게 되겠죠. 이게 맞는 거 아닌가? 이거는 일단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아주 네, 아주 잘못된 방법이에요. 이거는 정보 누수 문제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잘못됐냐면 여기서 그냥 잘못됐어요. 이게 그 거의 미친 짓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율을 하면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자료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x는 이제 그 문제예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문제지. y는 모의고사 문제에 대한 답이죠. xx는 뭐예요? 이거 수능 문제예요. 수능 문제. 우리가 원래는 알 수가 없는 문제였어요. 원래는 이제 알 수 없는 문제인데 그거를 이제 x하고 y를 가지고, 그러니까 x를 갖고 이제 y를 학습하는 어떠한 매핑 규칙, 그러니까 그 규칙을 찾아내 가지고 그 규칙을 찾아낸 프레딕터, 그 규칙을 학습한 프레딕터를 우리가 생성한 다음에 그거를 나중에 이제 XS를 넣어가지고 이제 예측을 하는 방식이잖아요. 이 그러한 방식을 하려고 우리가 편의성 만들어 놓은 거지. 그러니까 원래는 이거를 합쳐가지고 이러한 스케일링을 민맥스 스케일링을 한다라는 거는 우리는 사실 공부하는 시점에는 얘만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미 전처리 되는 시점에서 수능 문제를 이제 답은 모르지만 수능 문제를 미리 본 거죠. 이건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겁니다. 이거 진짜 미친 짓이에요. 데이터를 합친다. 이거는 일단 여기에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읽어볼 필요도 없고, 요거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다 틀렸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결국에는 x만 가지고 있잖아요. x만 갖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당연히 민맥스 스케일을 하면은 여기에서 민맥스 스케일을 한 값이 지금 이렇게 됐다는 거잖아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됐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1이 0으로 가고, 그래 이건 제일 작으니까 4가 제일 큰데 얘가 0.75로 됐다는 소리잖아요. 왜 이렇게 스케일링 됐지? 혹시 여기 xx에는 제일 큰 값이 5가 있나 보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 이거를 본 적도 없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원래는 x하고 y 있으면은 이 x하고 y로 가는 규칙만 합습해야 되지. 나중에 이제 xx는 수능을 보러 가고 그때 받아야 되는 문제인데 우리가 이거를 보다 보니까 이상하다. 이거를 요렇게 된 거를 보니까 xx에는 그럼 제일 큰 값이 5가 있나 보다 라고 우리가 그러니까 xx에 대한 정보를 뭔가 미리 알 수 있는 형태가 되잖아요. 요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요런 거는 이렇게 전처리를 하는 방식이겠죠. 그러니까 트레인에 대한 전처리를 하는데 테스트에 있는 정보를 갖고 와서 전처리를 하는 방식이겠죠. 이러한 전처리 이거는 방식이라고 보기도 좀 이거 틀린 방식입니다. 이거를 이제 정보 누수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XX에 대한 이제 정보가 이제 흘려졌다. 이러한 의미가 되고 요거는 이제 대회 규정에 따라서
따라서 탈락 사유에 해당됩니다. 뭐 대회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좀 이제 엄밀하게 그거를 하는 대회에서는 요거를 이제 치팅으로 간주하고 그냥 탈락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살펴봤는데 이게 A도 사실 잘못된 방법이긴 하거든요. 근데 A가 잘못된 정도하고 D가 잘못된 정도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A가 잘못됐다라는 거는 이게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다. 이게 내가 이제 공부할 때는 x 값이 이제 뭐 1, 2, 3, 4, 5 이렇게 되어 가지고 내가 이거 0으로 바꾸고 0.25로 바꾸고 뭐 이렇게 하고 5는 1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바꿔서 내가 공부를 했단 말이지. 근데 수능에 보니까 이 뭐 1 이런 거는 문제에 나오지도 않아. 수능에 보니까 막 1.5에서 3.5 사이로 이렇게 값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내가 원래 이제 하던 대로 하려면은 이 1.5라는 거를 얘가 0.125라는 아까 값으로 그쵸? 요렇게 이제 바꾸고 3.5라는 값은 얼마였냐? 0.625 그쵸? 0.625라는 이렇게 값으로 바꿔가지고 내가 원래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러한 의미 였던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또 어쩌면 이럴 수도 있거든요. 이게 실제로 내가 풀 때는 1, 2, 3, 4, 5만 계속 공부를 했는데 테스트에는 1.5하고 3.5에 가면 나오는 것 같아. 그럼 이제 이 순간에 내가 좀 판단을 해가지고 얘는 0이고 얘는 그냥 1로 이렇게 봐가지고 그러니까 요 방식 있죠. 요 방식으로 민맥스 스케일을 해서 풀 수도 있어요. 되게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일단 전 처리를 할 때 우리가 지금 뭐 내가 설명을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안 잡히지? 펜이 자꾸 안 되네. 잠깐 끊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